서순복 보험자주자 시민들 대표회장이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진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민단체인 품질자치 주민자치 시민들, 품자주자 시민들에서 이번 행사를 주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2003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회 10여 년쯤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실태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처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앞서서 김필두 박사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는 보면은 분권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를 한다고 지금까지 30년이 지나왔는데, 현재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재정자립도 곡선이거든요. 그럼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시작한 91년에 60% 정도였다는데, 지금은 재정자립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이렇게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은 국가 사무가 70% 가까워요. 지방사무는 30% 정도. 그 다음에 세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금을 내지만은 국세 비중이 76%예요. 예. 즉 24%, 지방세는 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이해할 때의 자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역대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이 분권화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주민세를 막 확대를 시키고, 주민 소비세, 여러 가지 지방 이양 일괄법 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정말, 지방자치, 즉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정말 체감하고 있을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들에게,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416명밖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주민 여러분, 그러면 현실 생활 속에서 진짜로 주인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하는 사람이 30%입니다. 이건 상당히, 그래서 투표하는 날 딱 하루 주인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심층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국민이 주인이지만은, 시민이 주인이지만은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사안이 복잡해. 땅덩어리 너무 넓어. 그래서 대표로서 단체장을 뽑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뽑아서 대신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달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잘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대의민주주의 한계예요. 이건 민주성의 결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상에 이미 주민 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 별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민투표제라고 있지만은, 주민투표 실시한 것은 지금까지 2019년 통계입니다. 10번밖에 못했어요. 주민소환제도 8건밖에 못했어요. 미투표로 종결된 것이 86건이나 돼요. 주민소환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주민이 주권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도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념적 배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바로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구이지 않냐 싶어서 저희가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20년 동안 주민자치가 실시되었다고 하실 때 주민자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민 여러분께 물어봤더니, 보시다시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50%,
도움이 별로 안 됐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20% 정도는 아직 주민자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응답이 있다는 것은 이 주민자치가 생활민주주의 발전에 아직도 성숙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주민자치가 뿌리 내리는 데는 상당한 성숙화는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중심으로 국가 중앙정부로부터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가져오는 이런 권한 분권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진짜 지방자치의 초점, 중심,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민자치에는 너무도 소홀히 되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 동네 사람들에게 현재 살고 계신 동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대답한 양반은 78%나 돼요. 그러면 동네에서, 마을에서 주민자치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70%, 77%나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제 보통이다 이런 35% 빼놓고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36%나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자치? 나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어요. 이렇게 주민자치가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주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주민자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마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을의 환경과 문화를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 민주주의를 이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동네에서 마을 일을 하면서 막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신뢰를 하고 호혜를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행사했을 때 이게 바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 역사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살고 계신 동에서 주민자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보시죠. 했더니 대부분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가 대부분이지만은 잘 되고 있다. 우리 동네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다가 그런 대로 좀 높죠. 긍정적인 응답 35%, 부정적인 응답은 24%.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된 지 한 10여 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 종합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쭤봤더니 보통이다가 제일 많지만은 그래도 좀 잘한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조금 더 높죠. 그렇지만은 낮다, 잘 못한다라는 것도 못한다, 24%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발전해야 되는데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이문희 청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 후에 얼마나 달라졌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응답한 비율은 뭐냐면 마을의 환경이 청결해지고 쾌적해졌다. 이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을 했습니다. 25%. 그 다음으로 주민들이 주인의식이 주인 역할이 강화됐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응답됐습니다. 저희는 올해 10월 달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풍자주자 시민단체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또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무엇이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주차 문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조금씩
기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가 잘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주민 지도자들, 즉 마을 지도자,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했을 때는 첫 번째가 마을 일에 대해서 주민들의 무관심, 아까 30% 가까이 넘게 나왔잖아요. 주민들의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 지도자들의 전문성과 봉사 자세가 부족하다. 이게 이제 조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 실시로 해서 무조건 다 성과와 좋은 점만 있느냐? 그 부작용은 혹시 없느냐? 혹시 있다면 뭘까? 했을 때 파벌 형성과 갈등 심화되는 것이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반목. 이건 주로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가를 물어봤고요. FGI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느 한 분의 이제 참여는 분명히 늘어났다. 행정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은 시민사회가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구조나 기반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자치지원관이랄지 사무국이랄지 통해서 행정의 도움을 받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치가 아니다. 이런 평가가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전환 노력이 최근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이다. 최근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박람회 오늘 지금 이제 시행 수상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70개 되는 이제 50개라고 했는데 그 양반은 지금 여러분 책자 자료집 42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 한 70개 중에서 광주가 20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자, 또 이제 전문가 자, 이제 시작이니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민 자체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에 의해서 조직도 되고 운영도 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 지역 동네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자치 역량이 즉 높아야 되는데 아직 시작이다. 조금 미흡하다. 네.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드물게 보인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주민자치 현재 주민자치의 전환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주민자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못되고 있다. 왜? 첫 번째로 행정적 개입이 심하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못 그려내고 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를 열심히 했던 물이 맥을 놓고 있다. 왜냐? 열심히 해도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이 안 됐기 때문에. 셋째, 두 번째는 좀 비슷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읽을게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맥이 빠져버리고 특히 좀 자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방향이 선거에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버리고 순수하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빠져버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적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자치의식, 주체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주체의식, 자치의식이 어느 정도라고 된다고 보십니까? 여쭤봤더니 자치의식이 높다라고 한 것은 봐보세요. 3.3%예요. 그런데 좀 낮다고 한 것은 50%가 넘어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 사람들, 시민들의 자치의식이, 주체의식이, 자치역량이 결코 높지 않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은 어쩌냐? 여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일반 주민보다. 그래도 18%, 20%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아니.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20%. 낮다고 하는 경우가 좀 더 높아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평가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때의 권위의식은 깨졌다. 자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과거보다는 좋다. 이거는 이제 사무국장만 인터뷰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동장 임명하는 식으로 했지만은 주민자치회는 구청장 임명하고 사업면에서 기존 동에서 주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면서 기존보다는 좀 낫다. 교육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막 그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인데 첫 번째로 대표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조례에 보면은요, 주민자치위원들은 해당 동의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대표해서 구성을 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5개 구의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5개 구 조례는 한 38페이지 자료집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 할 때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민자치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하는 주민 공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과위원회도 구성하지만 일반 주민 분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일반 주민 누구도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주민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첨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주민을 과연 대표한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앞으로도 지금 시작 단계이고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대표성 문제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어느 동의 주민자치 구성 현황을 보면은 예전에는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어르신들이 조금 많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나서는 30대 파릇파릇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거 아주 고무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례에서 특정성이 여성이나 남성이랄지 60% 넘지 못하도록 딱 못 박아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반반 정도 돼요. 남성, 여성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별로면 골고루 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 선임 방식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십니까? 이게 주민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주민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한다. 이것도 있었어요. 이건 주민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민주성. 주민 분과위원회나 총회를 통해서 이게 토론하고 합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이런 점에서 이제 민주식이 넓혀지는데 아직은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시절하고 별로 특별하지 않다, 다르지 않다. 아직 토론하고 의견 모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동에서 뭐 주어지면은 참고하는 정도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겠다는 자율성 기반은 아직 약하다. 뭐 이런 것이 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까 좀 전반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지키면 되지 실체적 전문성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은 학력 뭐 이런 전문성보다는 마을 속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식과 원칙,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살필 수 있는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축대가 무너진지 애들한테 얼마나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걸 살필 수 있는 애정과 그다음에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되지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지도자가 즉 주민자치위원이랄지 뭐 회장을 포함해서 주민자치 지도자, 마을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높은 것이 봉사정신이라고 나왔습니다. 헌신 봉사정신 두 번째로 공동체 정신을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주민자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이 주민자치 육성을 위해서 제대로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보통이라는 반응이 이제 제일 많았지만은 행정에서 잘 도와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도와주고 있어요. 라는 응답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37%, 38% 정도 나왔습니다. 안 도와준다는 제대로 안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12% 정도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때 가장 바람직한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쭈었더니 가장 높은 비중이 마을 일에 구나 동 행정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도움을 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다음으로는 행정이 주민자치회에 할 일을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행정이 의존적인 반응도 나왔어요. 구나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또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일은 주민자치회의 자문을 받아서 구나 동에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보면 좀 행정 의존적인 응답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 육성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얼마나 잘해주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래도 구청단체장이 조금 잘하고 있다, 잘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30%가량 나왔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 육성 정책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 자치단체장은 가장 높은 것이 마을 일은 큰 원칙만 제시하고 주민 자율에게 맡기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고요 라고 주민들은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이 기초자치단체장 이분의 마인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인터뷰해봤더니 단체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단체장 의지가 없으면 형식만 자치지 말로만 자치지 그런다. 자치가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스스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좀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주민자치회와 행정 관계가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 구도 때문이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결국은 단체장이 나서야 된다. 단체장이 나서지 않는 것은 단체장이 주민자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고 또 급한 일도 많고 일을 찾아서 하는 의욕이 있는 단체장이라야 하는데 단체장들이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자기 세력을 만드는 데 많이 시간 씁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를 제대로 육성하려면 마을에 간섭을 안 해야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고 간섭을 안 하고 지원만 해야 된다. 지원도 그 단체장이 그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때 그냥 독려하는 식의 지원이 아니라 주민자치 멤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어려움도 풀어주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고취시켜주고 거리를 두고 있다가 필요한 일만 해줘야지 좀 도와주면서 정치적으로 생색내고 자기 정치적 지원 세력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첫째로 지금 이제 작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때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싹 빠져버렸습니다만은 이 근거법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법적인 명확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느 동의 사례를 말했습니다만 30대도 한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비를 3만 원씩 받아버리니까 중간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동에서는. 자, 그래서 청년을 포함해서 마을 지도자들, 마을 활동가들, 마을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주민 동에 있으면은 그 인근에 대학들 있잖아요. 대학에 학과에서 시민사회와 대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계해서 그 주민자치회를 주민 분과위원회 할 때 학생들도 참관하고 앞으로 미래 시민이고 현재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울 일도 산심부름도 좀 하고 조사를 할 때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대학생과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지 않겠냐 싶고 행재정적 지원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스스로 해야 되지만 아직은 얘기. 그래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사무국장 인건비 광주는 5개 구마다 다 틀려요. 사무국장 지원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또 이름도 또 틀려. 그 자료집 38페이지 보면 5개 조례 비교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무국이 운영을 좀 지속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 제어가 긴밀하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세 중에서 광주시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세 중에서 개인 균등할분, 주민세 개인 균등할분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5천 얼마 중에서 3천 몇백 원인가 2천 몇백 원인가 그거를 주민자치에다가 탁 바로 줘버린다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광주시에서도 주민세 개인 균등할분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그냥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구별로 동별로 특히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편차가 있어요. 이거를 구 전체나 시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이 편차를 보정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마지막으로 주민 전체가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마을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장을 모든 동장을 주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없고 시범적으로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주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우리 광주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당도 지금은 광주는 일당 독재체잖아 비슷하잖아요. 한 정당이 싹쓸이해버리면 어때요? 비판과 이것이 견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 의원들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또 경쟁자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지역 정당대 등등등 해서 좀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주민이 스스로 자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분위기와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